그리고 어떤 액션이 센트럴원이 스큐티업을 이제 레미데이트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레미데이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화면이 안 보입니다. 하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보이시죠? 네. 요게 4번이 답입니다. 레미데이션 할 때는 당연히 자동으로 커런트 시키고 킬 시키고 롤백까지 해서 악성 코드에 걸린 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죠. 레미데이션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4번이 답이고요. AI 심이 제공하는 그 아까 데이터를 전체 쌓아놓는 걸 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심의 핵심 가치는 뭐냐? 주요 기능은 뭐냐? 이건 아니죠. 이겁니다. 로그를 수집하고 로그를 분석하는 겁니다. 심은 로그를 다 저장해 놓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제 B번이 답이고요. 8번은 커먼 페인 포인트. 어떤 어떤 기업체에서 센트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 어려운 점이 뭐냐, 고통사항이 뭐냐고 했을 때 이건 아니고요.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죠.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위협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센트럴의 주요 이제 목적이죠. 비저빌리티를 이제 하는 것들은 요거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찾음으로써 가시성을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니까 관리되지 않은 IT 자산을 찾는 게 이제 저희 솔루션의 목적이죠. 원클릭 레미디에이션 특징의 중요한 장점은 뭐냐? 이거죠. 네. OS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포맷하고 다시 에이전트를 깔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리이미징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안 쓰는데 얘들을 고스트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롤백이 되니까 현재 PC 상태에서 그 1초 안에 바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원클릭의 이제 장점이죠. 센티널원의 AI 심은 어떻게 도와주냐? AI 심은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죠. 네. 악성 위협을 스렛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이거 대응 시간을 이제 줄여주게 되죠. 모든 록을 한 곳에 쌓아놓고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빠르게 나오니까 대응 시간을 줄이게 되고 예전 같으면 방화벽 보고 이거 보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악성 코드를 쉽게 이제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센트럴원의 엔드포인트가 제공하는 기능은 리얼 이거죠. AI 기반의 당연히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리얼타임으로 위협을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이것도 여기 당연히 여기 답이고요. 센티널원에 대한 아주 공통적인 잘못된 생각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모바일과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 센트럴 AI는 스레스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없다. 지속적인 리부팅을 요구한다. 업데이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리부팅을 요구한다. 클라우드 제품은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들이 가장 센트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많은 고객들이 이제 찾아갔을 때 저희는 리부팅 이제 필요 없거든요. 자동으로 이제 리부팅 없이 에이전트를 다 쓸 수 있는데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센티널 설치하면 리부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그리고 버전이 새로 나올 때마다 계속 리부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저희는 리부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리부팅 없이 제품을 이제 쓸 수가 있죠. 비즈니스 연속성과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관심 있는 이런데 비즈니스 연속성과 리스크 경감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사 내에 가장 있는 퍼소나가 누구냐? 누구냐? 이건 당연히 CISO죠. 사업적을 전체 관점에서 사업을 전체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CISO이기 때문에 CISO가 이런데 큰 그림에 관심이 있고 세일즈나 이런 사람은 전혀 관심 없고요. 마케팅도 관심 없죠. 그리고 보안 아키텍처,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1번 아니면 4번인데 저는 CISO 같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보안을 설계하고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당연히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많겠죠. 근데 저는 일본보다 4번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4번이 맞네요. 그러면 센티널의 픽처를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알려지지 않은 장비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픽스하고 사이버텍을 빠르게 픽스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때 롤백이죠. 롤백은 원클릭으로 되기 때문에 원클릭 레미데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당연히 이겁니다. 그리고 라지 엄청나게 많은 로그를 저장해 놓고 분석하는 게 뭐죠? 예, 데이터 레이크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이크고 퍼플 AI입니다. 서머리를 만들어주는 위협에 대해 위협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이제 분석해주는 AI 엔진을 대신해 주는 게 이제 퍼플 AI가 되겠죠. 그다음에 분석가에게 워크로드를 그러니까 보안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들 이 일하는 시간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 뭐 많은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 리얼타임의 대응성을 제거한다. 말도 안 되죠. 리얼타임으로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디텍션, 리스판스, 레미데이션의 태스크들을 자동화한다. 이게 이제 답이죠. 네. 그 사람들이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를 증가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그 사람들 엄청 힘들고 더 고생하게 되겠죠. 3번이 답이고요. 17번은 센트럴원은 이런 분석 시간, 조사 시간을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조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퍼플 AI죠. 사람이 직접 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한테 자연어로 집어넣으면 퍼플 AI가 자동으로 결과를 알려주니 이데알 커리를 만들어주니까 사람이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게 이제 저희 퍼플 AI의 이제 장점이죠. 그리고 크리티컬 중요한 필론의 어노니머스 캐퍼빌리티의 장점은 뭐냐? 어노니머스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자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탐지하는 것들을 이제 어노니머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어떤 설정이나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모든 걸 이제 탐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장점은 인간의 개입 없이 탐지와 차단, 대응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죠, 당연히. AI 엔진이 이 모든 결과들을 자기들이 분석해서 자기 스스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이제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걸 이제 다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3번이 답이죠. 이거는 뭐 완전 다른 얘기고요. 어떤 센티널이 사용하는 위협 탐지와 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센티널이 탐지하는 기술은 뭡니까? AI 오토메이션이죠. 페이퍼 아니고 콜 아니고 이메일 아닙니다. 당연히 AI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아까 제가 하나 틀렸는데 하나 말고 이제 다 해서 이것도 이제 자격증이 이제 5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번역기를 쓰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미국 제품을 많이 쓰고 국내에서 영어로 이제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IT 보안을 계속 하실 분들은. 그리고 한글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번역이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런 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초점 지역 무슨 얘기지? 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바꿔보면 포커스 에어리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이렇게 해석이 좀 오역이 되는 경우가 이제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롬에 번역 기능이 있으니까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파트너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한글로 이제 다 바뀌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여기 위에 있는 이 시험은 아마 그냥 보셔도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혹시
보셨는데 잘 모르겠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거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세일즈 테크니컬 엔지니어 교육이고 어, 이중을 이제 하면 그동안 이제 코스 저희가 이제 6번까지 했는데 요걸 간단 빨리빨리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험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넘기면 맨 마지막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 보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7번이고 요것도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싱귤리티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AI 기반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그너처가 아닌 AI 자체 엔진으로 모든 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컴플릿 버전, 컨트롤, 그다음에 커머셜,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제 라이센스가 있고요. 쓰는 기능에 따라서 이 라이센스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엔터프라이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라이센스고 우리가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라이센스 기능들이거든요. 이디알로그를 얼마나 남기냐 이런 것들인데 뒤로 갈수록 이제 라이센스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엔터프라이즈, 커머셜인데 보시면 엔터프라이즈는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커머셜은 이제 일부 여기 세 가지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에 따라서 빠진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냐면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이거 판매를 해야 되니까 향후에 고객들한테 고객이 이런 걸 라이센스를 질문했을 때 이제 제대로 얼마나 답변할 수 있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C에서 일어나는 일은 30일 동안 무조건 데이터를 다 보관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해킹을 당했다 해서 바로 문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주 있다가 이제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일주일밖에 저장 안 됐으면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30일로 보관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로그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따 제가 문제 풀면서 저희 콘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이대로. 거기 저기 네, 이 앞에 들어가지고 네, 여기는 두 번만 해주세요. 아까 하트 에서 네. 제가 채팅으로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주변에 수직적 메시지 그 중간 네, 전화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녹음 근데 그러면 내가 본능 아 요걸 보고 들어가니까 네, 들어. 나와 잘안 되는데 어 나왔다는지 고트 코스
또 위에 거 누르면 된다. 리듬.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10,000개 정도의 곡의 평가, 가지고, 다시 말씀 들었어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릴게요. 지금 들리시죠? 네,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요걸 누르시면 돼요. 코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뜨고 요걸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28개 중에 8번째, 앞에 걸 이제 7개 했기 때문에 8번째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한번 학습을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올 때는 학습했던 그 과정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뜨는 게 아니라 9페이지까지 했으면 9페이지에 바로 이제 뜨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첫 번째 페이지. 그럼 이걸 밑으로 쭉 내리세요. 쭉 내리시면 요 사진도 계속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그래서 8페이지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거 밑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쭉 내리시면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7페이지까지 하는 거 7페이지로 가면 잠시만요. 제가 빼기면 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네, 10페이지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7페이지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맨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로 가면 이제 엔드포인트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엔드포인트는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PC나 서버 이런 끝단에 있는 모든 장비를 이제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PC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PC나 서버에 직접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이제 탐지하도록 되어 있고 EPP와 EDR 두 가지 형태의 라이센스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관련된 저희 제품에 관련된 설명들이 나오고 이거 동영상 같은 게 이게 들어 있거든요. 영어긴 하니까 한 번씩 어, 들어보시면 도움이 이제 되실 겁니다. 가령에 이제 설명이 현재는 이제 현재 영어로만 나와가지고 좀 What is endpoint security? Endpoints are physical electronic devices that communicate with the network. Desktops, laptops, mobile devices, each of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동영상을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쭉 내리시면 이제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고객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에이전트가 있고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고 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제대로 이제 소개하겠냐. 그래서 이제 밸류 프로포즈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그 유스 케이스 다른데 이제 다른 고객의 유스 케이스를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영업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제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아니면 구글의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뭐 오라클의 OCP, 알리 이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보시면 2025년이 되면 95%의 새로운 워크로드, 그러니까 서버들은 모두 클라우드에 배포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서버를 어떤 예전 같으면은 서버가 필요하면 서버를 사가지고 자기 전산실에 놓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백석대는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좀 지나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로 다 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백석대 서버를 두면 서버를 사가지고 인력도 두고 여러 가지 뭐 전기도 끌어야 되고 뭐 항운항습기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에도 하게 되면 이런 투자를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되면 AWS 서버를 딱 만들어 주니까 그걸 쓰면 되거든요.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로 갈 거고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센티널의 클라우드의 전략이 뭔지, 요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는 보통 CSPM,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트 매니저라고 해서 설정을 점검하고 클라우드에서 잘못된 설정을 점검하는 CSPM이 있고요. CWPP라고 해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이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의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KSPM이라고 해서 이건 쿠버네티क्스에 있는 설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마 쿠버네티क्스를 좀 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 클라우드 그 서버 가상화를 넘어서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 애플리케이션 가상화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제품은 이제 쿠버네티क्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क्스 전용 제품이 있고 DSPM이라고 해서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저라고 해서 지금은 백석대 성적 관련된 자료라든가 학생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백석대 전산실 서버에 저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런 학생에 대한 모든 자료가 클라우드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자료들을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정확히 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이제 DS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의 형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제품이 DSPM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클라우드 쪽은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뭐 며칠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내용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솔루션들이. 요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라고 해서 CSPM 그리고 워크로드 데이터 시큐리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시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전문 용어긴 한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만든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뭐 AWS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3 버킷이라든가 GLB라든가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서버를 부르는 그런 용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클라우드에 특화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저희가 CNAP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CNAPP라고 해서 CNAP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센트럴원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다른 기업과 다르게 이제 AI 기반의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I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가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건드려더니 또 이게 안 돼. 아, 됐네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시성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클라우드는 물리적 서버는 백석대에서 사게 되면 계속 써야 되거든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클라우드는 그게 아닙니다. AWS한테 우리 다음 주부터 학생들이 개강을 해서 수업 신청을 하는 기간이야. 그러면 AWS에 요청을 해서 서버를 인터넷 사용자가 많으니까 서버를 100대를 빌려줘. 이러면 AWS에서 100대를 준비해 줍니다. 그럼 수강 기간 시간이 끝나면 그냥 100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졸업 시즌에 학생들이 많이 접속한다. 이러면 그 시즌에 맞게 서버를 더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랬다가 언제든지 빼는 거죠. 넣었다 뺐다를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성,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고, 또 100대의 서버가 일주일만 딱 쓰고 사라지니까 거기에 만약 보안 허점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해킹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보안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고요. 방어자 관점이 아니라 공격하는 해커 관점에서 보안 솔루션을 할 필요가 있고 AI 기반의 위협 차단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이라고 해서 혹시 이거 심을 혹시 아시나요? 심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심이 뭐 하는 건지? 여기 SIEM이라고 해서 심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이게 심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전부 다 처음 들어보시죠?
심은 시큐리티 인타이트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회사 내에 회사 내에 발생한 보안 로그를 모두 수집해 가지고 하나의 통합 관리하고 통합 운영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CCTV 로그라든가 뭐 출입 기록이라든가 회사의 보안에 관련된 모든 로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로그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중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이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방화벽, IPS, URL 필터링, 뭐 백신, 뭐 뭐든지 모든 솔루션의 도구를 다 통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 당한 시간의 로그를 방화벽 가서 찾아봐야 되고 IPS에서 찾아봐야 되고 URL 필터에서 찾아봐야 되고 백신에서 찾아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로그 시스템에 다 쌓아놓고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상관관계로 분석을 하는 걸 이제 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는 이 심에도 AI 기술이 탑재가 돼서 저희 회사는 이제 AI 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관련된 이제 모두 로그 모드를 수집해 가지고 이 로그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백석대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도입이 돼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AI 심에서는 모든 걸 쌓아놓고 리얼타임으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고 인시던트 보안 사고에 발생한 걸 대응하고 뭐 TI 스트레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TI 정보와 인테그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동화된 워크로프를 이제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가 구성한 게 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에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크면 로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람이 수동으로 분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I 심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퍼플 AI는 그 챗 GPT 기반의 자동 엔진입니다. 요거는 퍼플 AI인데 이제 이거 번역을 하니까 보라색 AI라고 이제 나왔네요. 재밌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영상이 아마 여기 보시면 into our Sentinel-1 query language. And 이게 아마 앞에 요거 비디오를 보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something that he can do very quickly. Even if I task a level 3 analyst, it might take a while to make the query and make it proficient. So how does Purple AI help us? The first thing that it does is it has a natural language to Sentinel-1 query. 보시면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벤트 뷰어에서 유저 이벤트 뷰어 윈도우에 있는 이벤트 뷰어 윈도우에 이제 이벤트 뷰어입니다. 아시는 이제 윈도우는 다 로고를 다 시스템 자체 남기죠. 이 이벤트 뷰어에서 템퍼링은 이제 오염시킨다는 뜻인데 영어 단어 자체로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변경해서 악성 코드 씹는 행위를 이제 템퍼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템퍼링 행위가 있는 거를 찾고 이거를 유저 사용자 기반으로 그룹화해서 보여줘 이렇게 명령을 친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 Language converter. So I can see here, find event viewer tampering and group by username. I just use natural language to ask the question, and then I'll hit enter. And what it's going to do is it's going to convert this natural language into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EDR 로그라고 해서 이제 학생분들은 SQL 쿼리를 배우셨을 건데 그 EDR은 모두 이렇게 SQL 쿼리를 이제 많이 씁니다. 파워 쿼리나 이제 SQL 쿼리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쓰는 언어를 집어넣으면 이걸 EDR에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챗GPT입니다. 챗GPT라고 해서 EDR 쿼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쿼리를 만들 수 있는 또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어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포플 AI가 만들어주니까 그냥 갖다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보시면 이 사용자 2명한테서 이 사용자는 157건의 OS 템퍼링, OS를 오염시켜서 뭔가 악성 코드 씹는 행위가 있었고 이 시스템 계정으로 5건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could not type it out faster. Equal sign, ask quite frequently. Machines, are these high value machines, low value machines, and so on. So again, we're going to do the same thing. 여기서 이제 157개가 뭐고, 이제 여기 화면이 좀 잘려서 위에 보시면 157개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퍼플레이하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챗 GPT를 EDR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쿼리 형태로 바꿔주는 이제 엔진입니다. 이걸 이제 퍼플 AI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제 취직을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센트럴 EDR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EDR에 대한 명령어를 이해하고 EDR에 대한 쿼리 엔진을 공부해서 쿼리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괜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퍼플 AI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북한발 공격을 보여줘. 이렇게 말을 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북한발 공격을 찾는 쿼리를 자동으로 이제 퍼플 AI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죠. 굳이 이데아를 자세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덴티티인데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 범위하고 좀 안 맞고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기능이라서 요거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계정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막아주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많으니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실에도 PC가 100대 있는데 에이전트가 90대만 깔려 있으면 안 깔려 있는 10대는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보안 위협이 되니까. 보안 제품이 안 깔려 있으니까 해커들이 10대를 통해서 내부로 이제 공격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쓰시게 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상에 스캔을 해서 몇 대의 PC에 90대가 이게 깔려 있고 10대는 안 깔려 있는데 이거 어디 어디 있으니까 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기능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쉽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너러블티 매니저는 그 에이전트가 PC에 깔리니까 이 PC에 있는 취약점들 얘가 다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취약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 눌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회사 이제 PC가 몇 대 있고 보시면 네트워크로 이제 찾게 되고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윈도우 레거시, 시스코 이런 장비까지 다 찾아줍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들을 모두 찾아주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언시큐어한 PC를 이제 찾아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PC에 들어가 있는 취약점을 또 찾을 수 있게 돼요. 에이전트를 이제 배포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버너러블티를 보시면 이제 취약점에서 발견된 에이전트가 깔리니까 PC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다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다 가져오게 되고요. 그 중에 몇 개가 익스플로이 됐다. 이런 취약점이 나와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빨리 패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해당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시면 엔더포인트 110대에 82개의 CV 취약점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중에 82개가 정말 이거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이 취약점이 85점에 이제 리스크가 있고 어떤 취약점이 있고 내용들 다 보여주게 되고요. 이 취약점을 빨리 패치를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취약점을 분류하고 우리 회사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제품이 버너러블티 매니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인데 모바일은 그때 말씀드렸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라든가 뭐 iOS라든가 뭐 조그만한 랩탑 이런 데 화면에 보시는 이런 제품에 까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에이전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 기능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랑 100% 동일합니다. 대신 그냥 모바일 제품에 설치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모바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질런스는 이제 MDR이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매니지드 디텍션 앤 리스폰스입니다. 그러니까 EDR 제품을 구매했는데 우리 회사는 이거 잘하는 사람도 없고 잘 모르겠어. 그냥 너네가 다 관리해줘. 그러면 이제 MDR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센티널이 판매하고 센티널에서 모든 관리까지 해주는 겁니다. 대신 이제 비용이 조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가서 모든 EDR 로고를 분석해서 백석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드리고 혹시 해킹을 당하면 그 로고도 찾아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MDR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DFIR이라고 있는데 DFIR은 뭐냐면 디지털 포렌식 인시던트 리스판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해킹을 당한 다음에 이게 왜 해킹이 들어왔고, 해킹이 어디로 들어왔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들어가 상세하게 이제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들어가서 정확히 있었던 일을 분석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MDR만 사실 수도 있고 MDR하고 DFR까지 같이 사시면 해킹 당했을 때 이제 분석까지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365일 24시간 이제 서비스를 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를 하고 리스판스를 하고 향후 개선 방안까지 제시를 해서 고객분들은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스레런팅은 이제 EDR 로그에서 우리가 뭐가 공격인지를 찾아주는 기능을 이제 스렛을 헌팅 사냥한다는 거죠. 위협 사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EDR 로그에서 솔루션 자체에서는 탐지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협을 찾아내는 이런 행위를 이제 스레 헌팅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걸 이제 와치타워라는 이름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제품을 연동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뭐 크게 오늘 내용하고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스킵을 하겠습니다. 뒤에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기술적으로 저희 제품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보라는 얘기고요. 우리 제품의 강점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멀티 테넌시는 이제 클라우드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백석대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곳에만 우리 클라우드 센트럴온이 클라우드가 있다고 하면 서울이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부서졌다는 거죠. 그러면 백석대 데이터는 다 날아가겠죠.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티 테넌트 여러 곳에 이 테넌트를 구성해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를 테넌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테넌시는 이런 테넌트를 구성한 전체 집합을 얘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네 군데 이제 만들어 놓게 되고 이 데이터를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네 곳에 분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파괴되더라도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제 레이드라고 하는데 아마 레이드 배우셨을 것 같은데 레이드 방식을 써가지고 혹시 서울이 파괴되더라도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전, 광주, 부산 것만 조합하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멀티 테넌트라고 하고 반드시 기업에서는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는 제품을 사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어떤 데이터 센터의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다 유실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에이전트 이제 탐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거 이제 뒤에서 이제 앞에서 다 말씀을 뭐 저희 이제 AI 엔진으로 되어 있고 자동으로 시그너처가 아닌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요것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스트레스 헌팅도 이제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건데 요건 뒤에서 제가 한번 나중에 시험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스트레스 헌팅 기술들인데 요건 뒤에 이제 한번 시험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이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아니, 영업적인 내용이라서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트너하고 이제 마이터 어택이라고 해서 가트너는 잘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세계적인 평가 기관이고 뭐 마이터 어택은 EDR에 포커스된 이제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트너는 영리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기관이고 마이터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순수한 기술 연구 목적의 이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저희 제품은 글로벌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두 개 모든 평가 기관으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션 핸들링은 뭐냐면 이제 고객이 이제 제품을 소개하러 갔는데 고객이 나 이거 필요 없어. 안 사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오브젝션이라고 제가 영어로 얘기하고 이런 고객이 오브젝션을 제기했을 때 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미 백신이 있어요. 그러면 갖고 계신 백신은 시그너처 기반이라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와 같은 차세대 백신을 통해서 행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거를
설득하고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부팅이 필요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재부팅 필요 없거든요. 이 옛날 자료라 썼는데 예전 버전은 필요했는데 최신 버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이제 설득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테크니컬 피치라고 해서 피치는 말 그대로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고객한테 어떻게 딜리버리 하는지, 이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딜리버리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본세에서 이제 36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연설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걸 강조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요걸 기반으로 자기 피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는 게 외국계 기업은 피치가 두 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테크니컬 피치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피치는 뭐냐면 우연찮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2, 3분밖에 없잖아요. 2, 3분 안에 고객한테 센티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서 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제 리소스. 이거 나중에 언제든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문제인데 제가 5번까지는 풀었어요. 근데 5번까지 풀고 여기다 이렇게 캡처를 다 해놨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캡처 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 드릴 거니까 나중에 이거 그대로 드시면 다, 뭐 합격하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럼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같이? 여기 보시면 센티널1은 행위 기반 모델이 다르다. 전통적인 백신과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 센티널1은 시그너처 기반인가요? 아니죠. 저희는 시그너처 기반이 아닙니다. 저희는 머신러닝과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해서 언노운 공격을 탐지하는 엔진입니다. 이게 당연히 답이겠죠. 시그너처 아니고 그리고 매뉴얼 업데이트 필요 없습니다. 저희 행위 기반 엔진이고 AI 엔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진 공격만 탐지한다? 아니죠. 저희의 장점은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브미트 하면 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캡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은 퍼플 AI는 주니어, 그러니까 신입사원, 시니어가 이제 고참이고 주니어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신참이거든요. 주니어 분석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어, 복잡한 쿼리, 스크래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롬 더 스크래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잡한 쿼리를 만들어 준다. 이거 답으로 나쁘지 않네요. 일단 뭐 보시죠. 다음은 이벤트가 이게 트루인지 폴스인지를 결정해 준다. 아니죠. 이 디알로그는 진탐인지 오탐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스레넌틱을 통해 가지고 커리를 통해서 찾아내고 근데 그걸 판단하는 건 이제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센티널과 새로운 머신에 센티널을 설치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레인저죠. 이거 설치하는 기능은. 누르면 당연히 이거 답이 1번입니다. 이게 1번이 아닌데요? 잠시만요. 아, 여기는 이제 함정이 요거였네요. 답이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답이 2번, B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틀렸네요. 답이 요건데 B번입니다. B번. 여기 보니까 주니어라는 게 이제 함정이었네요.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어차피 80명 맞으면 되니까 이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싱귤러티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은 자동화된 오토노머스 자율적인 워크로드 프로텍션과 뭐를 위한 EDR을 제공한다. 뭐지? 아까 쿠버네티스 있었죠? 랩탑인가요? 아니죠. 이거 클라우드니까 랩탑 아닙니다. 홈 시스템 아닙니다. 도커, 버추얼 머신. 이 세 가지가 클라우드에 쓰는 요소거든요. 당연히 이건 세 가지가 답입니다. 이것도 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9번은 퍼플 AI는 스레드 디텍션을 향상시킵니다. 어떻게 향상시키죠? 윈도우만 지원해서 아닙니다. AI 드리븐 오토노머스 디텍션과 리스폰스 사용해서 아니죠. 매뉴얼 업데이트 아닙니다. 스캔 아니죠. 당연히 이거죠. 네. 퍼플 AI가 아까 뭐라고 했죠? 챗GPT 기반에 제어너를 넣어서 이거 쿼리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에서 사용하는 그 쿼리를 통해서 AI가 자동으로 쿼리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답은 2번입니다.
센티널1은 스트레스에 대응을 리스판스를 할 때 어떤 옵션이 가능하냐? 킬, 악성 코드를 킬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디스커넥트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업, 롤백 하는 게 있고요. 파일을 지운다? 아, 이 기능은 없어요. 위에 세 가지는 확실히 있고 콘솔 메시지를 엔드포인트로 보낸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메시지 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가지가 다 있네요. 다네, 전부 다네요. 네. 센트럴 에이전트에서 각성 코드를 보낼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는 네트워크의 비주얼 비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기능을 어떤 픽처가 있나요?라고 했는데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만 찾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스코나 다른 장비도 다 찾게 됩니다. IP 이네블링 장비를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한다. 이게 맞죠? IP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를 자동으로 스캔해서 기능을 찾아주게 됩니다. 수동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니면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IP 갖고 있는 모든 장비를 찾아주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제 그렇죠. 그 프라이머리 베네핏 오브 요 센티널1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센티널1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썼을 때 가장 좋은 이익은 뭐냐? 아, 네. 자동화된 스레 탐지와 리얼타임 리스판스 그리고 폭넓은 지원입니다. 매뉴얼 업데이트 아니죠? 매뉴얼 들어가는 건 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저희는 어, 자동으로 다 AI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무조건 답이 아니죠. 버널리메이션은 뭐에 포커스되는 거죠? 예, 당연히 이거죠. 악성 코드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찾아주고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주요한 타겟, 공격자들이 중요한 타겟으로 삼는 거, 계정을 정보를 훔치기 위해서 중요한 타겟으로 삼는 게 뭐죠? 당연히 액티브 디렉토리죠. 액티브 디렉토리에는 모든 계정 정보와 패스워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무조건 회사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액티브 디렉토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되죠. 거기에 모든 계정 정보가 다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쉽네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당연히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15번은 센티널은 리얼타임 리스판 그 어떤 위협, 악성 코드가 동작해야 하는 그런 스렛에 리얼타임 리스판스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오토노머스 자동화된 대응 정책이죠. 매뉴얼 당연히 아니고 스케줄도 아니고 서드 파티도 아닙니다. 당연히 자동화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차단할 수가. 센트럴 플랫폼의 멀티 테넌스 키 캐퍼빌티는 뭔가요? 세 개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뭐죠? 당연히 리프팅이 아니죠. 효율성, 확장성, 자동화 이 세 가지가 당연히 세 가지고 리프팅은 당연히 답이 아닙니다. 리포팅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이런 그 멀티 테넌스에서는 리포팅이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확장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동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What 플랫폼 어느 플랫폼이 텔레미터를 매핑하기 위해서 완전한 컴플릿 사용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게 뭐죠? 네, 마이터입니다. 예, EDR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EDR, NDR, XDR까지 모두 이제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건 업계 표준이에요. 거의 뭐 EDR 입장에서는 바이블 같은 표준입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사람을 뽑는 면접관이라면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알기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마이터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대답하는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 랜섬웨어 공격을 받을 때 롤백이 어떻게 도와주냐? 아까 롤백은 제가 데모를 보여드렸죠. 뭐죠? 예, 롤백은 매뉴얼 당연히 아니고요. 리커버리 할 수 있는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답이 아니고 이건 다 이거죠. 자동으로 리버스 원래 상태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원래 랜섬웨어가 바꿔놓은 그 공격 파일이나 이런 행위들을 랜섬웨어 감염되기 전 상태로 역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인가받지 않은 랜섬웨어가 허락도 없이 변경을 한 거잖아요. 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받은 이런 변화들을 원래 상태로 리커버리, 리버스, 역으로 돌리는 것이다. 당연히 이게 답이죠. 그리고 혹시 영어에 자신이 영어에 좀 있으시면 제가 알기로 이것도 다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번역이 다 되거든요. 예,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셔도 됩니다. 19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가 더 편합니다. 보다 보면. 왜냐하면 이 오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센트럴은 업셀 프로덕이 아닌 것은 어떤 게 업셀이 아니죠? 아이덴티티 이거 당연히 업셀이고 모바일도 업셀이고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 저도 이거 살짝 헷갈리는데 어,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거 한 3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일 것 같. 4번이 맞네요. 네, 사이버 리질런스. 이건 보험입니다. 보험.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셀 항목이 아니고요. 마지막 문제는 프라이머리 퍼포스 오브 시공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레이저의 역할은 뭐죠?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하는 게 말 그대로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장비들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 시험을 봤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가 알기로 학기 점수가 아까 하나 틀렸잖아요, 제가. 95점이네요. 그러면 이제 95점이니까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서 익스트를 누르게 되면 끝났고 조금 지나면 실시간은 아닌데 5분 안에 아무리 늦어도 5분 안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유니버시티에서 이렇게 이제 자격증이 오죠. 뷰 서티피케이션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번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8 며칠 날 이게 내년 1년이네요. 이건 1년 동안 이제 자격증을 제가 이제 이거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다운로드도 됩니다. 원하시면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 거는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냥 하셔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요 밑에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거 했고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요 2개를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요 시험에 집중하느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문제 하나하나 이거 교육은 안 받고 교육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뒤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제 콘솔을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가 이 콘솔에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요 과정하는 끝나면 라이센스 하나 나오는 건데. 아, 여기 라이센스가 5개까지 할 수 있고요. 지금 하나만 딴 거고 그 5개를 다 따게 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2개를 각각 해가지고 5개를 다 따시죠. 그럼. 제가 요거는 교수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거 그 문제 요거 풀었던 것들은 다 캡처해가지고 요거 드릴게요. 이게 80점만 넘으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합격하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바로 다시 볼 수 있거든요. 혹시 떨어질 분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떨어지시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